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비교적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잘 버텼는데요. 상승 마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아시아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반등한다, 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런 순간이죠. 저 정도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다,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매우 위험합니다. 확인된 게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어딘가를 또 넘어가야지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분명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락이 둔화되고 있구나, 하락 속도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어제 어쨌든 분명히 뭔가 좀 금융시장에 뭐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술적으로 특별한 뭐 눈에 띄는 악재 이런 건 없었더라도 뭔가 어쨌든 어제 그 금융시장은 뭔가 좀 주식시장은 특히 뭔가 중요한 신호를 우리들한테 보여주긴 했어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들이 특히 이번 주에, 하여튼 며칠 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아래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증시가 보여준, 최근 요 며칠간 증시가 우리한테 준 신호입니다. 당장은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증시가 이번 주에 3개월간 박스권을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아래쪽에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지지력이 없어요. 이 지지력이 없어서 장차 붕괴시키고 싶다라는 신호를 어제 이제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지만 장차 붕괴시키고 싶은 거지 아직은 완전히 막 이 자리를 졸업한 건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영향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어제 오늘 많이 빠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누적된 하락폭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주 조금 좀 많이 빠져서 좀 누적된 낙폭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세서 솔직히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오긴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긴 봤습니다. 3개월간 박스권을 장차 아래쪽으로 붕괴시키겠어 라는 어떤 의지를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당장 내일부터 대폭락을 시작한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중장기적인 방향은 이런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달려서 숨이 찼으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둔화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면은 이제 많이 좀 오해하거나 할 수 있는 좀 그런 심리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도 아마 이쯤 됐으면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많이들 반등을 기대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사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이 분명히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매력적인 단기적인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자리는 맞긴 맞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거 아니냐? 야, 주식 좀 이번 주에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 많이 빠졌으니까 상방 베팅하는 거 매력적인 자리 아니냐? 맞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그런 어떤 상방 베팅의 자리, 단기적으로 하방 베팅을 청산하고 상방으로 뭐 한 번쯤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매력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투자의 타이밍, 요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실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좋은 자리이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의 좀 막연한 희망일 수 있는 거고,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오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딘가 저항을 돌파 한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탄력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여기 아직 지지력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양봉 하나를 봤거나 아니면 어떤 약한 그나마 좀 하락이 둔화되거나 그 정도를 봤지,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방을 청산한다,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나, 들고 있던 하방을 청산하는 거하고 여기서 탄력적인 반등에 베팅하는 건 이거의 위험의 정도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여기서 탄력적인 상승에 베팅을 할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착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저도 매력적인 자리로 보이긴 하나, 제가 봐도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분명 하나, 그러나 매력적인 자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좋은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하고 어딘가 안착한 뒤에 상방 베팅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반등이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며칠 전 혹은 이번 주에 확인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지금까지 3개월간 박스권 하단을 장차 아래쪽으로 장차 아래쪽으로 붕괴시키고 싶어 라는 시장의 의지를 이번 주에 확인을 했단 말이죠. 물론 좀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신호는 등장한 거예요. 이런 신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 상방에 베팅하거나 반등을 가지고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사실 조금 좀, 그죠? 별로 좀 말할 가치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근데 개인들이 이런 생각하기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탄력적인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좋은 시점인데 이거 위험한 시점이다. 매력적인 시점은 분명 하나,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하여튼 심리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CNN,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유명한 지표이긴 한데요.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쭉쭉쭉쭉쭉 빠져갖고 결국 익스트림 그리드를 터치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순간까지 좀 내려오긴 한 거예요. 물론 익스트림 피어를 찍었으니까 야 이제는 하방은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이런 하락, 이런 하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투자 심리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안 좋기 때문에 25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라도 단기적인 반등을 역발상으로 해서 좀 생각하기는 좀 좋은 시점이긴 해요. 그만큼 매력적인 상방 투자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매력적인 투자 처로 보이는 그거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까지 찍었고요. 참고로 이제 쭉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13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익스트림 그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여기 안 나오는구나. 여기 타임라인 지난 역사를 보면 한 13 이 정도까지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번에 반드시 13을 간다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25에서 이제 다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만은, 아무튼 익스트림 피어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쨌든 극심한 공포를 찍었는데 이게 일단은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익스트림 피어를 찍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공포가 강하긴 합니다만, 이 공포가 패닉 수준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냥 다들 그 이성의 끈을 붙잡고 다들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일단 그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반등을 생각하고 좋은 투자처를 생각하고 이러면 아직 하락이 끝났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락이 끝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특별한 악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그죠. 그 영상 녹화 일정을 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아니죠. 내일부터 이제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저는 영상 녹화 정상적으로 해요. 한국 증시는 휴장이죠. 한국 증시 휴장이면 오후 영상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한국 증시 휴장일 때는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추석에도 계속해서 장이 열리죠. 계속해서 정상 영업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침 영상은 계속해서 아침 영상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녹화 일정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주말인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일단 사실상 그래 주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 증시 문을 닫는데 어쨌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추석이나 설이나 해갖고 이제 쭉 한국 증시가 긴 연휴를 갖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뭐 이 사이에 뭐 미국 증시가 뭐 대박이 나면 어떡하지, 미국 증시가 쪽박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연휴 끝나고 나서 대응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는 거 지금까지 사실 여러 번 케이스를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긴장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으면 다만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또 한국 증시 원래 가던 대로 움직일 거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대로 개파락 출발했다가 또 뭐 조금 좀 올라오면서 또 하여튼 분명히 다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뭐 연휴 때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뭐 미리 뭐 상방을 진입한다든가, 연휴 때 미국이 급락하면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막 하방을 진입해서 잔뜩 물량을 무겁게 타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건 일단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뭐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하여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그 상황은 그렇죠. 증시는 일단 하락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는 구간인데,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이런 자리들, 여기죠, 여기 이런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움직임이 좀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직 김칫국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사실상 뭐 어제 하락이 근데 분명히 의미는 큽니다. 어제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저점들을 많이 위협을 시켜놨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어떤 우리는 신호를 보긴 본 거예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할 거는 이제 어제의 그 하락을 검증하는 겁니다. 어제의 하락이 진짜가 아니고 만약 속임수였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검증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순리는 뭐냐면, 지금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직전 저점 자리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등보다는요. 하락을 하긴 할 건데,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전저점 지지력, 나스닥입니다. 이거 여기 있는 저점 자리, 이런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게 오늘 밤 일이겠죠, 그죠? 테스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그렇다. 다만 이 하락의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죠. 하여튼 금리 중요합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그 JP모건 사장님이 나와갖고 뭐 금리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넌지시 꺼내긴 했죠. 물론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JP모건 사장님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모르는, 어쨌든 미래를 못 보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적당히 좀 걸러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7% 간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끝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금리와 달러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금리와 달러가 레벨업이 되어 있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중요한 거는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다라는 건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쭉 다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도쯤이 어떤 단기 저점 정도는 단기 저점 정도가 아닐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 저점 정도. 근데 말씀드렸죠. 단기 저점이 나오는 거 하고 탄력적인 반등 나오는 거 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하려면 어딘가를 넘어가야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단기적인 저점 정도는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까지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빠지다 말았죠.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매우 혼란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중국 증시 삼각 수렴형 안에 뭐 하여튼 막 삼각형이 막 두어 개씩 막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향성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거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굉장히 잘 선방하긴 한 건데요. 보시면 어쨌든 계속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일본 증시도 하락에 둔화된 것 뿐이에요. 이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일단 뭐 하락은 잘 진행 중이다. 다만 속도가 둔화됐음을 확인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뭐 위안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긴 하겠죠, 아마. 그리고 뭐 엔화도
엔화는 뭐 그냥 뭐 순리대로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150이란 자리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라운드 넘버죠. 예, 라운드 넘버이자 지난번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얘도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딱히 뭐 어떤 그런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 추세에 그런 큰 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 단기 저점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좀 하락이 둔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저점 오늘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봐야 되는 건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독일 증시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걸음이 일단 지지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 어딘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면 그럼 이제 약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거고, 지지력 확인한 다음에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음봉의 시가 정도는 돌파한 척 하면은 이 음봉을 졸업한 거죠. 이 음봉 정도는 졸업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이날 종가까지는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반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약한 지지력을 일단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고, 당장 나와 있는 전일의 음봉을 극복해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단기 저점 정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벌써 기대하면 아직은 안 된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죠? 이번 주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됐죠. 이런 성과를, 이번 주에 이런 신호를 본 겁니다. 이제 좀 그런 건 검증해야 되겠죠. 진짜냐? 뭐 이런 거를 조금 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증시 뭐 이런 것도 그렇다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반등하려면은 그죠? 얘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좀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그냥 박스권일 수 있다. 근데 여기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거나 해야, 그래야 좀 탄력적인 반등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증시는 어디를 안착해야 될까요? 딱 보면 여기 있는 이 양봉 종가, 최소한 이런 양봉의 종가, 이런 자리 정도는 돌파한 척 해야 뭐가 좀 의미 있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겠죠. 요 정도, 이런 기준들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그저 하락이 좀 제한됐죠. 그죠? 오늘 저점을 조금 낮췄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아직 답답한 구간이다. 3개월간 박스권 하다한 자리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고, 사실상 뭐 붕괴가 돼서 뭐 하락 추세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긴 있는데, 아직도 이 자리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떨떠름합니다. 그죠? 약한 지지력이 아래쪽에 좀 있어서 하여튼 하락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하락 속도가 좀 둔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 볼 수 있겠고, 한국 증시도 지금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래요. 이게 좀 탄력적인 반등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여기 뭐 332 이런 자리를 넘어가줘야 좀 탄력적인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연 반등 나오는 건 한 332, 333 정도까지는 자연 반등으로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이상 올라가는 게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죠. 그죠?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상시 1, 2포인트 단위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은 거의 지금 범위가 326에서 332 정도니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준도 좀 평상시보다 조금 좀 널널하게 좀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합니다. 탄력적인 반등 이야기하려면 어쨌든 333 정도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자연적인 반등 혹은 뭐 하락의 둔화, 아무리 올라와도 그냥 하락의 둔화 이 정도로 일단 봐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이제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아래쪽으로 붕괴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이미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엿본 셈이에요. 어느 정도 좀 나 아래쪽으로 가겠어라는 의지를 좀 확인은 하긴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 지지력 그래도 검증해야죠. 그죠?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이 사실상 아래쪽으로 가지 않겠냐 싶지만, 아직은 조금 떨떠름한 그런 구간입니다.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에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348부터 해갖고 325까지 뭐 20포인트 뭐 이 정도 넘게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풋옵션 10배 가까이 났어요. 대부분 다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방 추격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강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죠. 그죠? 뭐 어디까지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그게 맞지, 하방 진입하시고 싶으면 추격은 하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번 주에 하여튼 지금까지 쭉쭉쭉 이렇게 빠지면서 지난 한 1, 2주 정도 코스피가 시원하게 빠지면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좀 슬슬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해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이게 단순히 투기적인 뭐 단타 해먹을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그렇게 대량으로 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큰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뭐 330에서 352 지금 이 구간에서 거대한 뭐 하락 포지션, 뭐 하방 포지션 어떤 뭐 매집을 한 건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피로가 분명히 있는 시점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수급 관련된 이야기 짧게 했고요. 뭐 코스닥은 그죠? 1300 지지력 테스트, 1300짜리 하락 목표치 딱 터치했으니까 이런 반등 나올 만합니다. 얘도 보시면 일단 뭐 하락 추세 명확히 보이죠, 그죠? 하락 추세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서 원래 이까지 빠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살짝 슈팅이 좀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는 하락의 기울기가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살짝 슈팅성이 나오면서 하락의 목표치가 조금 연장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이 빠져서 결국 1300을 테스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도 뭐 탄력적인 반등 그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하락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왜냐 130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지력 때문에 하락이 둔화가 된 거지, 얘도 아직 탄력적인 반등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다. 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날 음봉 나와서 이 양봉 되돌리면 또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뭐 지지력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단한 장대 양봉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조금 평상시와는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풋옵션 꼬라지를 보세요. 그죠? 또 콜옵션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일반적인 변동성을 가진 평상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장대 양봉이다 해도 이런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전일 나왔던 그 하락폭에 비유해서 이제 오늘 나온 상승을 해석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이 봉이 무조건 뭐 봉이 기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의미 있는 상승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도 그죠? 이번 주에 레벨업 했습니다. 41원, 42원 돌파 한착하면서 뭐 레벨업 했고요. 레벨업 한 거에 대한 피로감 조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건전해요. 이런 모습들. 대폭락 나오지 않고 있죠. 증시 대폭락 안 나오고 있고 환율의 대폭등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힘 조절하면서 멀리 갈 준비들을 다 일단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대로 잘 갈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에요. 증시 하락의 목표치가 일단 뭐 차분히 빠지면서 하락 에너지 잘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 천천히 잘 올라가면서 환율의 상승 에너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봐도 굉장히 천천히 느긋하게 가고 있고, 뭐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차분합니다. 심지어 국제유가를 봐도 지금 차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하나 지금의 이런 움직임은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의 의중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렇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던 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삼성전자 별로 지지력 안 보이고요. 하락의 목표치 66,000원, 67,000원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죠? 하락의 목표치 열려 있는 거고, 하이닉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양봉을 보이긴 했지만 이거 의미 있는 지지력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 자리를 지킬 거였으면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양봉 보여줬다?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지난 얘도 몇 달간 박스권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 몇 달간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하이닉스도 끝난 거예요. 얘도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사실상 이제 방향을 정한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아래쪽으로 방향성 꺾일 거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무슨 모양이 될까요?
예,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불우한 모습이 등장할 수 있고, 이번에 최근에 여기서부터 한 86,000원부터 한 10만 원, 거의 한 11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붕괴되면요, 이제 다시 86,000원까지 지지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만큼 지지력이 없는 구간이라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급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도 일단 별로 의미 있는 지지력은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락이 둔화되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까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죠? 일단 하락 추세, 일단은 그 전일의 음봉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전일 음봉을 극복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자연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되면 일단 오늘 밤도 어떤 지지력 테스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지지력 테스트 하는 게 맞는 날이고,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이제 이 직전 저점, 그죠? 이 자리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둔화될 수 있다, 그죠? 이 이야기 드리면 다 된 것 같아요. 뭐 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금리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차분하게 잘 가고 있다고요. 양봉 하나 나오면 음봉 나오고, 속도 줄였다 가면서 천천히 가고 있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냥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이제 좀 쫄리는 그런 자리까지들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 가격은 이거 뒤집어 놓은 차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이 10년물 국채 선물이죠.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분명히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매력은 있는 자리예요. 이번 주에 많은 자료들 보여드렸죠.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해보면 지금 채권의 매력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 이런 데이터 보여드렸죠.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2000년에 IT 버블 때만큼 지금 채권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매력적인 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 매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목 코드가 TLT였나? 아이고, 잘못 입력을 했네요. TLT일 거예요, 아마. 예, 이거 20년물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거에 한 주 동안 자금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자금이 그렇게 많이 유입됐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지금 달라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락은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보이거든요.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엄청난 매수세가 이 ETF에 몰려들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투자자들이 지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매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꾸 그런 매수가 있어야 또 매도도 또 많이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매수 달라붙는 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채권 가격에는요. 하여튼 채권에 일단 그 채권 시장 수급이 벌써 꼬였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왜 주식 빠질 때도 그렇잖아요. 주식 빠질 때 막 빠지고 있으면 수급창 보면은 개인들만 막 플러스 엄청 찍혀 있고 외국인 마이너스, 기관 마이너스 이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 주식 그 개별 주식들 그 수급창 보면요. 지금 이런 일이 그 채권 시장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매력적이니까 달려들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력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투자 타이밍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면들도 합쳐져서 제 생각엔 결국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앞으로 어쨌든 좀 앞으로 이런 슈팅성 시대가 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잘 보자고요. 그죠? 국제유가 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하자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국제유가 강세. 하여튼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